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이 로비를 해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을 검찰이 통화 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이들이 유재수 구하기에 나섰다는 건데요. 자, 일이 이쯤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화살이 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이 모든 것의 몸통은 문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동아중앙, SBS, KBS 등을 통해서 간혹적으로 특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목마른 지경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는 검찰이 이 유재수 감찰 문막건과 관련해서 유재수가 김경수, 윤건영 등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한 그런 통화 내용을 검찰이 수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청와대 유재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랖도 넓죠. 왜 유재수 전 부시장이 당시 금융정책국장일 때 감찰을 중단하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물론 김경수 도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정황을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자,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실장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인사 실무 책임자, 완전 청와대 인사를 꼭 잡고 있다는 청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이 세 명이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중의 실세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라고?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합니다. 자, 검찰은 유재수 씨가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항공권, 골프채, 자녀 유학비 이런 의혹들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질이 나쁜 그런 뇌물 의혹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만 이런 것들이 터졌는데 유재수 씨가 SOS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재수 씨가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이 세 사람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내역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후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세 사람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것도 검찰이 확인했다고, 그렇게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재수가 이 세 사람한테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에게 감찰을 좀 막아달라 부탁을 하고 이 세 사람이 백원우한테 부탁을 하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수석한테 이야기를 하고 조국이 결정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감찰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한 그런 개연성의 그림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이 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검찰은 이 통화 내역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청와대 감찰에 쫓기던 유재수 씨가 이 김경수 지사 등 3인에게 구명 전환을 했고 이것이 백원우를 거쳐 조국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화 내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일까요? 김경수 도지사, 윤건영 실장, 청경덕 선임행정관 전부 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불려갔습니다. 상당히 수사는 많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이 백원우 비서관의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받은 조국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 감찰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지사 등 3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이 유재수 구명 시도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물증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황교안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세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었겠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오늘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자,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문 세력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전리품 마냥 쥐락펴락한 결과가 본물터리듯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제치고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과연 청와대 안에 있나? 누가 몸통이고 정점이었나? 진상조사본부가 끝까지 추적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측근 한두 명이 범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정권의 비리다. 개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진짜 국정농단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문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황교안 대표는 곽상도 의원을 이 친문 이 불법 게이트 이 조사본부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사조사 특위위원장은 주광덕,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은 정태욱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말처럼 몸통은 문재인 같습니다. 그것을 한국당이 얼마나 치열하게 밝혀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